짜잔. 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선 내교재로는 어디냐면 4장입니다. 자, 양자역학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거기에 우선 어떤 내용이 하나가 있냐면 1.1에 1에 파동에 대한 약간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리 시간에 배워본 얘기일 거예요. 약간 몇 개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일에 파동의 이제 표현하는 물리학. 자,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우선 진폭이라는 말이 있는데 파동과 관련된 진폭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진행 경로가 있다고 쳤을 때 얘가 2업, 2업 이런 식으로 사인이나 코사인파 형태로 진행할 수 있죠. 그럴 때 진폭은 어디부터 어디예요? 요 가장 고점에서 가장 저점, 마루하고 고래 요 중간 여기를 이제 진폭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게 뭐 직접 화학 시험에 직접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 기초적으로 알아두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파장이라는 말이 있죠. 자, 파장 영어로 이런 말을 계속 쓸 거예요. 이제 파장을 영어로 뭐라고? 웨이브 램스라고 하고 쓸 때 그리스어 알파벳 램다 요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는다고요? 어떻게 읽어요? 램다 램다. 그래서 그 읽을 때 램브다거든요. 발음으로 쓰자면. 그래서 램브다인데 이제 이게 자음이 두 개니까 이제 약하게 발음해서 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램브다가 맞는데 이렇게 자음이니까 램다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할 건데 이 녀석은 뭐냐면 바로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어디냐면 이 그래프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가 바로 파장 램다가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파장은 길이에 대한 물리량이기 때문에 요 램다의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단위는 미터 단위를 씁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기. 자, 주기는 영어로 period라고 하는데 쓸 때는 대문자 t로 써줍니다. 그래서 그 온도 t하고 헷갈릴 수는 있는데 상황에 따라 뭐 달리 나오니까 뭐 크게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자, 이 녀석은 뭐냐면 한 파장 이동하는 시간 요거를 주기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파장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이렇게 움직일 텐데 이 웨이브가 이렇게 여기까지 움직였을 때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이 녀석의 단위는 뭐겠어요? 시간에 대한 거니까 초가 되겠죠. 초. 세크라고 쓰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진동수. 자, 진동수는 뭐냐면 영어 표현으로는 frequency라고 해요. 그래서 줄였을 때 F라고 줄여 쓰기도 해요. frequency F에 곧 따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웨이브에 대해서는 frequency라는 말을 쓰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웨이브를 특히나 빛에 쓸 때는 어떤 그 관습 때문에 이 녀석으로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어떻게 읽냐면 얘는 읽을 때 new라고 읽어요.
new. 그리스 알파벳입니다. new. 이거 잘 못 쓰는 사람인데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한 번 비껴 내리고 한 번 올린 다음에 꺾어서 다시 올리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요렇게 쓰시면은 그냥 좀 예쁘장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리스 알파벳 new. 그래서 물리학 책에서는 F로 쓰기도 하는데 지금 양자역학에서는 주로 new로 많이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진동수는 뭐냐? 얘는 정의 자체가 요거예요. 그냥 저기 정의예요. 자, 뭐를 역수를 취한 거다? 주기를 역수 취한 거. 알겠죠? 꼭 기억해야 돼요. 주기를 역수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진동수의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단위는 초의 역수겠죠? 초의 역수. 그래서 초의 역수 쓰시면 되는데 때때로 책에서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냐면 HG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얘는 어떻게 읽어요? 얘는 헐츠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 세크 인버스가 원 헐츠예요. 헐츠인데 사실 잘 안 써요. 잘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써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책도 있는데 거의 볼 일 없을 거고 이 표현이 더 흔하다. 그래서 진동수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 저 웨이브의 속력. 자, 속력 V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정의가 이거겠네요. 요겁니다. 그래서 뭐를 뭐로 나눈 거냐면 바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웨이브 같은 경우는 그 거리 중 하필 파장이 이동한 거리만큼의 거리를 시간 t 동안, 이게 주기 t라는 시간 동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에다가 시간을 나눠서 이렇게 뭐냐면은 그 웨이브의 속력을 표현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저기에 있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진동수 표현을 드렸으면 얘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다? 램다의 u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역수를 진동수로 정했기 때문에 바로 램다 u로 입자의 그러니까 파동의 속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런데 빛은 어떻게 된다? 그 속력이 항상 뭐하다고 하죠? 일정하다고 하죠. 어디에서? 진공 중에서. 만약에 빛이 물질과 상호작용을 하면 그 속력이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굴절이죠. 굴절. 뭐냐면 굴절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매질이 달라질 때 굴절이 일어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매질마다 속력이 달라져서 그래요. 왜냐면 빛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빛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것 같잖아요. 예를 들면 저기 있는 유리 같은 것도 이렇게 빛이 투과돼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약간 그 세부적으로 보면 빛이 유리로 들어왔다가 투명해서 그냥 빠져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유리로 들어왔다가 유리에 한번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된 상태에서 흡수된 게 다시 재방출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재방출이 될 때 원래 빛 정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때 이제 우리가 유리처럼 투과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처음 입사관과 나중에 이렇게 빠져나오는 빛 사이에는 분명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빛이 물질에 흡수되고 흡수된 빛이 다시 재방출할 때까지 시간 간격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물질들이 빛을 투과할 때 속력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물리학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것까지는 뭐 물리 시간에 배울 테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빛이 일정하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쓰냐면 C라고 해서 광속이라는 말을 쓰죠. 광속. 이게 대략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크로 일정하게 나타난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얘가 왜 일정하냐를 알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맥스웰 방정식을 활용하면 돼요. 맥스웰 방정식으로 광속이 일정한 걸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난 까먹었어요. 하도 옛날에 해봐가지고 까먹었으니까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해보도록 하시고요. 아니면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공부해도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일정하다는 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또한 나도 까먹었어요.
여러분들은 물리 시간에 해보도록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빛의 성력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중간에 또 이제 빛 전자기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운다잉. 지운다. 예.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빛 전자기파. 자, 영어 표현으로 일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 요거를 이제 뭐냐면 번역을 하기를 전기 자기 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일렉트로까지가 전기고요. 일렉트로까지가 전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매그네틱이 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전기파, 자기파, 그걸 줄여서 전자기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지. 알겠죠? 그럼 이것과 관련된 또 물리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됐고 시험에 나올 것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물리학적 사실 다 중요해요. 거기 이제 71페이지에는 그림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하여튼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중요한 게 한 장 넘기시면 거기 72페이지에 그림 3이라고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72페이지 그림 3 찾았어요? 거기에 요 이상한 그림들 막 나오죠. 막 개 나오고 막 세포 나오고 하죠. 이 그림이 억수로 중요합니다. 이 그림이 시험에 2022년도인가 그대로 나왔어요. 요거 완전 중요해.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래서 빛과 전자기파에 대한 물리학적 얘기가 사실은 이래서 이게 나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전기장, 자기장, 뭐 수직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요거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 지금 내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그래프 같은 걸 쓰고 몇몇 사실들을 쓸 텐데, 지금 이거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완전히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이건 되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꼭 학교 시험에서 나온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원래도 중요해요. 원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도 나왔었던 거죠. 자, 그럼 이게 뭐냐? 자, 파란색으로 했을까? 파란색으로 했어. 파장 증가.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빛의 파장이 커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빛들을 나열할 거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자, 역으로는 어떤 관계가 나타나냐면 바로 진동수예요. 이게 커져요. 그래서 곧 배우게 되겠지만 진동수하고 파장은 반대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어쨌건 할 건데, 어쨌건 진동수, 파장, 그리고 그 진동수는 누구와 또 직접적 관계가 있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또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어떤 관계식이 있었냐면 속력이 뭐로 표현됐었죠? T분의 램다 이렇게 표현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광속의 경우 일정해졌죠? 맞나요? 그러면 그 덕에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냐면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냐면 램다는 광속 곱하기 t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진동수를 여기에 있는 주기를 진동수분의 광속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일정할 때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동수하고 파장은 서로 무슨 관계인 거예요? 반비례 관계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진동수하고 파장이 서로 반비례 관계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파장이 커질수록 진동수는 작아지고 진동수가 커질수록 파장은 작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 내용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가 외우는 공식이 있거든요. 공식 막 외우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알아만 두시고 어떻게 외우는지는 곧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에너지가 가장 크고 파장이 가장 짧은 영역의 빛을 뭐라고 부르냐면 감마레이라고 합니다. 감마레이. 감마레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자, 감마레이는 물질과 어떤 상호작용을 할 때 출입하는 비대너지죠? 감마레이는 언제 출입하는 비대너지죠? 바로 핵반응이. 자, 핵반응은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 핵반응은 두 가지죠. 두 가지. 바로 핵분열과 핵융합이 있죠. 그래서 핵분열이 되건 핵융합이 되건 그때 출입하는 비대너지를 감마레이라고 해요.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엄청 강력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감마레이를 쪼이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죽습니다. 무조건 죽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방사능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방사능? 방사능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방사능은 어떠한 생명체도 방사능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사능과 생명체는 완전 상극입니다. 여하튼 그런 정도의 비대너지를 감마레이라고 하고 핵반응 시 일어나면 혹시 왜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초신성 폭발. 그 왜 생명처럼 별들도 한사리를 하잖아요. 별 뭐 만들어진 다음에 뭐 융합해갖고 뭐 수소가 힐륨되고 뭐 산소도 되고 질소도 되고 뭐 이렇게 커졌다가 뭐 나중에 막 뭐 어떤 질량보다 커지면 블랙홀 아닌가? 질량보다 작아지면 블랙홀인가? 무슨 찬드라 세카 리밋 뭐 그런 것도 배웠을 텐데 그런 거 배웠죠. 그 별의 한사리에서 최종 상태의 질량이 억수로 큰 별이 나중에서 뻥 하고 터질 때 그때 감마레이가 대량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요거. 그 다음 또 감마레이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헐크. 헐크. 가은아 헐크 알아요? 아 진짜로요? 헐크. 어벤져스 안 봤어요? 아니 그 제일 유명한 건 그 어벤져스 아니에요? 엔드게임 이런 거 안 봤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요? 헐크가 이제 원래 인양반 이름이 뭐죠? 이름이 브루스로 시작하는 캐릭터 중에 브루스 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브루스 웨인 누구예요? 배트맨이에요. 배트맨 알아요? 배트맨이라고 하는 캐릭터의 원래 이름이 브루스 웨인이에요. 근데 브루스 배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브루스 배너. 그래서 브루스 웨인은 사업가고요. 지니어스한 사업가고요. 브루스 배너는 역시나 지니어스한 생화학자예요. 이제 생화학자인데 생명체와 감마레이의 관계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생명체와 감마레이의 관계는 뭘까요? 셔터벅이죠,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화에서 연구하는 거지. 생명체에다가 감마레이를 쪼인다. 그냥 생명은 없어져요. 이게 끝나는 건데 이제 그걸 연구한 거야. 만화책이니까. 근데 그걸 연구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감마레이에 다량 노출된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돼야 돼요? 보통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충격으로 헐크가 된 거예요. 헐크. 어쨌건 그래서 감마레이 하면 헐크.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감마레이는 그럼 사실 화학하고
화학하고 좀 많이 관계되어 있을까요? 화학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까요? 화학과는 관계가 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반응은 화학 반응이에요, 물리 반응이에요. 물리 반응이기 때문에 사실 요 정도의 에너지는 화학 반응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요것보다 이제 좀 작은 거, 그거부터를 우리가 엑스레이라고 하거든요. 엑스레이. 엑스레이. 자, 엑스레이는 물질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할까요? 엑스레이는 물질과 어떤 상호작용을 할까요? 엑스레이는 바로 원자 내 내부 전자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수 있어요. 원자 내 내부 전자 전후. 그거와 관련된 게 바로 엑스레이입니다. 여러분, 내부 전자란 말 들어본 적 있죠? 내부 전자 아니면 무슨 전자죠? 외부란 말은 안 쓰고요. 자유전자란 말 말고요. 최외각 전자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원자 혹은 분자의 최외각 전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외각 전자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예를 들면 뭐 HCl 할 때 루이스 구조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루이스 구조 그릴 때 전자점으로 그린 이런 전자들은 다 최외각 전자예요, 내부 전자예요? 최외각 전자죠. 이런 화학 결합을 하는 최외각 전자 말고 원자의 내부 안쪽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그런 걸 내부 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 녀석에 대한 전이 과정에서 엑스레이가 관여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전문 용어 하나가 나왔는데요. 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전자전이. 이게 그냥 쓰는 말이 아니고 전문 용어예요. 원래 영어로는 일렉트론 트랜지션 이라는 전문 용어를 전자전이라고 번역을 한 거고, 의미는 뭐냐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준위가 변할 때 쓰는 말이 전자전이에요. 알겠죠?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운동 에너지 아니에요. 위치 에너지 아니에요. 역학적 에너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전자가 원자 내에 매여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학적 에너지 상태가 바뀌는 현상을 전자전이라고 해요. 그걸 누가 일으킬 수 있다? 엑스레이. 알겠죠? 엑스레이가, 그런데 그 전자 중 어떤 전자를? 원자에 가까이 있는 내부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상태를 변화시킬 때 엑스레이가 사용된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원자 내 내부 전자 전이에 관련된 게 엑스레이니까 화학자들 엑스레이 쓸까요, 안 쓸까요? 많이 씁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아까 봤던 브래그 법칙. 아까 시험 문제 중에 이렇게 뭐 회절 패턴 나오고 하는 그런 문제 있었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엑스레이가 원리적으로는 이런 일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 엑스레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뭐로 사용되느냐? 엑스레이 여러 군데로 사용되는데, 왜 그 병원에서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거 있죠? 그때 그 엑스레이, 그게 저 엑스레이인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가면은,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는 그냥 이렇게 이런 살에다가 투과를 시켰을 때 이게 밀도가 낮은 이런 이제 이렇게 피나 살 이런 것들은 투과를 해버리고, 밀도가 높은 이제 그 뭐냐면 밀도가 높은 뼈, 왜 뼈는 엑스레이가 이제 투과를 못하냐면 뼈에 금속 원소인 칼슘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금속 원소를 만날 경우에는 저기 있는 엑스레이가 투과를 하지 못하고 흡수가 되거든요. 그 금속 원소에. 그러면서 이제 살은 투과하고 뼈는 투과를 하지 못하니까 그 차이에서 명암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피부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내부에 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그걸 확인할 때 엑스레이 찍잖아요. 이제 그렇게 쓰는 건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 엑스레이가 원자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 전자 전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에너지가 엑스레이다. 그러면 엑스레이보다 조금 더 에너지가 약하고 혹은 엑스레이보다 파장이 조금 더 긴 빛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UV 비저블이 있어요. UV 비저블. 자, 그래서 UV 비저블은 한꺼번에 써줍니다. 자, 그럼 뭐 줄임말이냐? UV는 그 유명한 얼트라 바이올렛, 줄여서 UV라고 쓰고요. 우리말 번역은 뭡니까? 얼트라 바이올렛 우리말 번역 자외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비저블은 우리말 번역이 뭡니까? 가시광선이죠. 가시광선하고 자외선을 인간은 되게 크게 구분하잖아요. 그죠? 가시광선은 우리가 평소에 이제 물체를 볼 때 쓰는 빛이고, 자외선은 우리 피부를 새까맣게 태우고 뭐 그러니까 되게 완전 다른 것처럼 구분하지만 실제로 그 물질과 상호작용을 하는 어떤 관점에서는 자외선과 비저블은 같은 성격의 어떤 빛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떤 일을 벌이냐면 원자 혹은 분자의 최외각 전자 전이를 일으킵니다. 최외각 전자 전이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엑스레이와 UV 비저블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강한 에너지고 어디가 더 약한 에너지예요? 엑스레이가 더 강하고 UV 비저블이 약한 거죠. 왜냐하면 순서대로 쓴 거니까요. 이쪽으로 갈수록 고에너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저에너지예요. 이리 갈수록 단파장이고 이리 갈수록 장파장이에요. 그러면 전자가 원자 안에 누구한테 매여 있어요? 전자가 원자 안 누구한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원자 핵에 붙들려 있잖아요. 그럼 그 전자가 내부에 매여 있을 때 강하게 매여 있겠어요? 최각에 매여 있을 때 강하게 매여 있겠어요? 당연히 내부에 들어가 있을수록 핵이랑 인력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전자일수록 핵에 쫀쫀하게 매여 있으니까 그걸 뜯어낼 때 더 약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더 강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더 강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최각은 핵하고 전자 간 인력이 약간 약해졌을 거고, 그러니까 엑스레이보다는 조금 약한 에너지인 UV 비저블을 사용하면 최각 전자를 이렇게 그 전자전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UV 비저블이 최각 전자를 전자전이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때 가시광선은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뭘 알아둬야 되냐면 가시광선 하면 여러분 이 말 기억하죠? 주, 노, 초, 파, 남, 보. 이 말 기억하죠? 그래서 일곱 빛깔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그걸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하는 건데, 이 빨주노초 파남보와 관련된 파장의 숫자는 직접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빨간 빛은, 빨간 가시광선은 파장으로 치면 대략 얼마죠? 빨간 빛이다 라고 하면 파장으로 치면 대략 얼마죠? 이 정도 외워야 돼요. 700 나노미터예요. 700 나노미터. 여기에 N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었죠? 나노라고 읽었죠? 나노의 뜻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9승.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9승을 나노라고 하고 줄여서 N 쓴 겁니다. 그래서 빨간 빛은 파장으로 치자면 700 나노미터예요. 그 다음에 파남보 요쪽은 얼마? 400 나노미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리 갈수록 단파장, 이리 갈수록 장파장. 그래서 가시광선은 파장으로 치자면 400에서 700 정도는 외워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 정도 꼭 기억해야 돼요. 서열 알겠죠? 서열이 종교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기 이름이 뭐죠?
슝호. 슝호는 종교 있어요? 없어. 요즘 종교들을 잘 안 갔네요. 그렇군요. 가온이 종교? 없어. 이건 민상이? 아니, 민상이 아니. 준상이. 준상이 혹시 뭐 이슬람교? 준상이 종교 없어요? 종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빠 이름이 원호. 용호 뭐요? 원홍이는 종교 있어요? 요즘은 사실 다 이게 종교를 잘 안 믿죠. 왠 줄 알아요? 새로운 종교가 있어서 그래요. 새로운 종교를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옛날 종교를 잘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의 종교가 뭐예요? 요즘 시대의 종교. 요즘 시대의 종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게 이제 뭐예요? 믿음과 관계가 있잖아요. 현대인들의 믿음이 뭐냐는 거죠. 네,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현대의 종교예요. 네, 정말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 근데 실제로 돈이면 다 돼요? 이야,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럼 생각해봐요. 하나님 믿으면 다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믿는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종교의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또 자본주의도 일종의 종교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종교? 축구예요, 축구. 축구. 여러분, 전 세계에 기독교 신자가 많겠어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전 세계 이슬람교 신자가 많겠어요? 축구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은 규모로 치자면 이쪽이 더 커요. 이쪽이 더 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뭐가 있죠? 과학이요. 과학이 요즘 시대의 종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냐면 뭐 14세기 때는 전염병 걸렸을 때 어디 가요? 교회 가서 기도하잖아요. 교회 가가지고 막 자해하고 내가 들었기 때문이야. 막 고통을 받아야 돼. 막 스스로 채찍질하고 했던 거 알죠? 그러니까 14세기 때는 전염병 걸리면 교회 갔잖아요. 그럼 요즘은 전염병 걸리면 어디 가요? 병원 가잖아요. 그 행위가 같은 행위일까요? 다른 행위일까요? 완벽하게 동일한 행위예요. 다만 장소가 달라졌을 뿐이지 나에게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러 옛날에는 교회에 갔던 걸 요즘은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느님이 나를 치료해 줄 거라고 믿었던 거고요. 요즘은 의사라기보다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치료해 줄 거라고 믿는 거죠. 물론 과학이 다 해결해 줘요? 그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종교가 없는 게 아니고요. 종교가 다른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종교에 대해서 사실은 과거의 종교가 많이 시들시들해진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요즘 과학 믿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당연히 과학 믿는 사람도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1000년 후에는 과학이 뭐가 되겠어요? 앞으로 1000년, 2000년 후에는 과학이 미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아닌 다른 체계가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14세기 때 집안에서 똘똘해 막 엄청 똑똑해. 그럼 어디 보내? 수도원 보내잖아. 수도원 보내서 성직자 만들잖아. 요즘 여러분들 똑똑해. 어디 보내? 과학고 보내잖아. 그 행위가 다를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완전 똑같죠? 인간의 하는 행위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봐. 그 애들이 그 똘똘한 애 뭐 하다가 막 수도원에서 고행시키고 그럼 뭐 하는 이상한 짓이야라고 라는 느낌으로 약간 받아들일 수 있죠. 물론 이제 또 그거 종교의 큰 의미를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종교를 잘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1000년, 20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옛날 사람들은 되게 이상한 거 믿었대. 막 사이언스라고, 미개, 막 이럴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럴 수 있겠어, 없겠어요? 있다니까요. 뭔가 새로운 체계가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냐면, 과학이라는 종교의 성직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종의 프리스트인 거예요, 프리스트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렇다. 그래서 어쨌건 갑자기 종교 얘기해서 자, 그러면 UV 비주얼보다 약간 약한 빛이 있겠죠. 약한 빛이 뭘까? 그럼 이거보다 좀 약한 거. 바로 인프라레드라고 하는 빛이 있어요. 인프라레드. 자, 우리말로 적외선. 줄임말로 IR이라고 씁니다. 아까 얼트라 바이올렛은 UV로 줄여 쓴다고 했었죠? 근데 인프라레드는 IR로 줄였습니다. IR로 줄였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분자의 진동 운동을 일으킵니다. 분자의 진동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예를 들어 이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 분자가 있잖아요. 물 분자가 있으면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IR을 쏘아줬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산소수 사이에 이거 결합이 있잖아요. 결합을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부르부르 떨 수 있어요. 결합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애인데 비대전을 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느냐? 이것도 되지만 뭐도 가능하냐면 뭐도 가능하냐면 요런 식도 가능해요. 이렇게요. 진동이 두 가지인데 요런 진동도 있고요. 요런 진동도 있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 진동을 구분하는데 요 진동은 밴딩이라고 하고요. 요 진동은 스트레칭이라고 해요. 자, 밴딩은 뭐가 변하는 거겠어요? 밴딩은 뭐가 변하냐면 결합각이 변하는 거예요. 스트레칭은 뭐가 변하는 거겠어요? 결합 길이가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IR을 쪼이면 이런 식으로 분자에 어떤 그 진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결합각이 변하는 것도 진동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결합 길이가 살짝 변하는 것도 진동이에요. 그럼 여기서 퀴즈, 둘 중에 누가 더 고에너지일까요? 누가 더 고에너지일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IR이 UV 비주얼보단 약하지만 IR 중에서도 좀 센 애, 좀 약한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보자면 둘 중에 누가 더 세고 누가 더 약할까요? 어떤 게 더 세고 어떤 게 약할까요? 각이 변하는 거. 자, 이렇게 실제 자연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럼 자연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정성적 판단을 하라고 할 때는 그 행위를 내 몸에다가 해보면 돼요. 내 몸에다가 했을 때 상상이 되는 그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내 몸 자체도 뭐기 때문에? 자연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몸도 자연이기 때문에 이 행위를 내 몸에 했을 때 오는 결과나 느낌,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슝호. 자, 슝호를 앞으로 지금부터 고문을 할 거예요. 슝호 이제 어디
이상한 데 끌려온 거야. 끌려와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슝호를 납치해서 슝호를 이제 앞으로 고문해서 죽일 생각이야. 재미로. 숭호야 기분 어때요? 기분 너무 나쁘죠? 너무 나쁘죠? 돈 많은 사람들이 킬러를 고용해가지고 숭호를 납치했어. 무서워 무서워. 이제 숭호는 이제 이유도 모르고 이제 고문 당해서 죽을 작정이야. 그래서 이제 이 나쁜 돈 많은 사람들이 숭호한테 고문 방법을 정하래. 내가 앞으로 너 고문할 거거든 골라라 뭐 이렇게. 그럼 숭호가 잘못했어요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골라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아프긴 하겠지만 아프겠지. 아이고 제가 어떻게 했지만 자, 너의 팔다리에 결합 각도를 변화시키는 고문과 팔다리를 뽑는 고문 둘 중에 어떤 거 고르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가 더 고에너지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어요? 지금 뭐냐면 물론 각도도 심하게 변화시키면 큰일 나죠. 큰일 나지만 그래도 팔다리 뽑는 것보다는 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진동도 밴딩과 스트레칭 두 가지인데 둘 중에 누가 고에너지다? 스트레칭이 조금 더 고에너지예요. 밴딩이 약간 약해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자의 IR을 쪼여주면 분자 진동이 일어나는데 진동은 저렇게 밴딩과 스트레칭 두 가지다. 그 다음 이 IR은 또 이것 꼭 기억해 두세요. 얘는 모든 종류의 열선이에요. 모든 종류의 열에너지예요. 자, 그럼 모든 종류의 열에너지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불 피우면 시뻘겋게 불이 이게 확 이게 장작불에 불 지르면 불 나오고 옆에 가면 뜨끈뜨끈 하잖아요. 그럼 왜 뜨끈뜨끈하냐? 뜨끈뜨끈한 것으로부터 뭔가 내 피부로 날아오기 때문이에요. 그 뜨끈뜨끈한 것으로부터 날아오는 그게 뭐다? 다 적외선이에요. 아니면 겨울에 추운 바깥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내 방에 딱 들어갔더니 바닥이 따끈따끈할 수 있잖아요. 그때 집에 오니 좋다 따뜻해 할 때 그 방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그게 IR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왜 전열기구 중에서 이게 스위치 온 하면 이상한 와이어에 갑자기 시뻘겋게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 앞에 가면 뭐가 막 찌르는 듯한 약간 그 압력이 느껴질 정도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전열기 있죠. 그때 그 전열기에서 튀어나오는 게 IR이에요. 즉 사람의 감각으로 야 이거 따뜻하다 뜨겁다라고 느끼는 모든 게 다 IR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왜 이 IR을 쪼이면 따뜻함이 느껴지느냐 이거예요. 자, 내 몸의 살은 뭐로 구성되어 있죠? 내 몸의 살은 세포보다 더 작은 물질적 단위로 내 살의 가장 주성분. 물론 살은 엄청난 혼합물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 살의 가장 중요한 성분, 가장 많은 성분. 바로 단백질이요. 단백질. 단백질 알겠죠? 그럼 단백질을 구성하는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죠? 생물 시간에도 나오잖아요. 화학적인 용어지만 생물 시간에도 나오는 펩타이드 결합. 일종의 모든 화학 결합이 있는 내 몸에 있을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펩타이드 결합일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방바닥에 뜨끈한 온돌이건 활활 타오르는 불이건 시뻘겋게 달궈진 전열기건 거기서 튀어나오는 게 적외선이라고 했죠. 그럼 적외선은 뭘 일으킨다고요? 밴딩이나 스트레칭을 일으킨다고 했죠. 그럼 적외선이 내 피부에 와서 닿아요? 그럼 내 피부에 여러 가지 화학결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화학결합을 어떻게 한다?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진동시키면 이게 왜 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뭐가 발생해? 마찰열. 즉 화학결합이 이렇게 진동하다 보면 결합끼리 이렇게 마찰이 되고 그게 열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쪼이면 왜 따뜻함이 느껴지냐면 얘가 내 몸을 구성하는 화학결합을 진동시키고 진동끼리 이렇게 부비부비 하면서 마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때 IR이 사용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지? 꼭꼭꼭.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얘보다 조금인데 요거만 하고 요거만 합시다. 끊기가 좀 그래서 요거만 하고 합시다. IR보다 또 좀 약한 거. 좀 약한 거. 부르부르부르부 마이크로웨이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그죠? 시험에 나왔어요. 내가 지금 써드리는 거 다 외워야 돼. 알겠지? 다음은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웨이브는 우리말로 뭘까? 마이크로웨이브예요. 그래서 얘는 번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를 마이크로파 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번역이 없는 거죠. 자, 얘는 뭐냐면 분자의 회전 운동전입니다. 분자의 회전 운동전입니다. 즉 분자의 마이크로웨이브를 쪼이면 어떻게 된다? 분자가 저런 식으로 분자가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분자에다가 IR을 쪼이면 밴딩이나 스트레칭이 벌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 적었죠? 요거 적었죠? 여기 줄게요. 얘를 여기다가 분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마이크로웨이브를 쪼인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의 무게중심 축을 기준으로 얘가 뱅글뱅글 돌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어떤 정성적인 현상을 물었을 때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내 몸에 해보라고 했죠. 자, 또 하나의 고문 방법.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너의 팔의 각도를 꺾을 거야. 1번. 2번. 너의 팔을 뽑을 거야. 알겠죠? 3번. 너를 뱅글뱅글 회전시킬 거야. 그나마 제일 고르고 싶은 건?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잘 봐요. 분자를 진동하는 것과 분자를 회전시키는 것. 어디가 당연히 고에너지고 어디가 상대적으로 저에너지겠어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가 IR보다 저에너지인데 그걸 활용하면 분자가 뱅글뱅글 돌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집에 가면 그 전자레인지라고 하는 그 기구가 있죠. 전자레인지 콧물리시죠? 전자레인지 영어로 마이크로웨이브입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마이크로웨이브고요. 마이크로웨이브를 미국 사람들은 동사로 씁니다. 동사로 씁니다. 뭐냐면 I 마이크로웨이브 피자 이렇게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자레인지 넣고 데웠다 이런 얘기예요. 뭐 냉동 피자를 전자레인지 넣고 데운다. 이거는 I 마이크로웨이브 피자 이거예요. 네. 거기 뭐 조동사 넣고 시제 넣으면 뭐 좀 그럴듯한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웨이브를 명사로도 쓰고 동사로도 써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진짜 전자레인지를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고요. 학술적 용어로도 그냥 마이크로웨이브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데워지느냐? 어떻게 설명하죠? 그렇죠. 뭐냐면 모든 음식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죠? 물이 있죠. 물론 전혀 없는 음식도 있을 수는 있으나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이 들어있지 않은 음식을 고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완전 건조된 이렇게 막 이렇게 북어 이런 거가 아니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수분이 없는 건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음식은 물이 있는데 가정용 마이크로웨이브는 바로 H2O 분자를 회전시킬 수 있는 파장의 마이크로웨이브를 공급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아까 분자가 진동을 해도 뭐가 발생하죠? 진동을 해도 마찰열이 발생하죠. 근데 뭐 해도 마찰이 되죠? 회전을 시켜도 마찰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회전하는 분자 사이에 마찰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데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만 회전시킨 건데 물이 돌다 보면 주변에 다른 뭐 지방 분자나 아니면 단백질 분자도 같이 맞아서 돌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운동 에너지가 다른 주변 분자들에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음식 전체가 데워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크로웨이브 일상생활에 어디서 많이 쓸까요? 그 전자레인지 말고 이 마이크로웨이브 일상생활에 어디서 많이 쓸까요? 어디서 많이 쓸까요? 이 마이크로웨이브 일상생활에서 어디서 많이 쓸까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통신이. 그 여러분 휴대전화로 전화하잖아요. 거기에 전파가 들락날락 한다는 건 알죠? 그 전파가 마이크로웨이브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그 전화기마다 들락날락하는 마이크로웨이브 그 진동이나 파장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의 파장을 물을 데울 수 있는 정도로 맞춰 놓으면 마이크로웨이브가 되는 거고요. 통신에 적합한 마이크로웨이브를 쓰면 휴대전화에 넣고 사용하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통신에 사용하는 건데 이게 또 통신도 이게 이런 게 있어요. 통신도 이게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르는 이 공간에 지금 마이크로웨이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이 공간에 사실은 무지막지하게는 마이크로웨이브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변에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할 거고 이 사이로 마이크로웨이브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이크로웨이브의 파장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 신호를 각각의 전화번호에 심어놨겠죠. 그럼 그쪽으로 송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기계만 그 마이크로웨이브를 착신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말은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통신 전파를 내가 원하면 아무거나 낚아챌 수 있다 없다? 낚아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수없이 많은 통화 중 위험한 통화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특히 어떤 통화? 군통신. 무슨 말 알겠어요? 군통신은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군사훈련을 한다거나 어디에 폭격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통신을 일반인이 감청을 한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군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을 넘어서는 기계를 만들면 바로 구속이에요. 바로 경찰한테 잡혀갑니다. 물론 내가 집에서 방구석에서 혼자 만드는데 그걸 알 리는 없겠지만 그게 다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웨이브를 감청할 수 있는 수신기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 당연히 우리나라겠죠. 전 세계 IT 강국 어디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북한이라고요? 아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의 과학기술력은 어떤 수준이죠? 전 세계 탑 클래스예요. 그 뭐냐면 우리나라가 못하는 기술도 있죠. 우리나라가 못하는 기술은 왜 못하죠 우리가? 귀찮아서예요. 이제 더 이상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기술은 없어요. 근데 못하고 아직 한국 사람이 특허를 안 받아놓은 기술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특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의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우리가 쓰잖아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로열티 주고 그냥 맘 편히 쓰는 거지. 그 뭐냐면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도 착각하고 해외 사람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한국을 괴롭힐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일본의 그 반도체 소부장 그 뭐냐면 공격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반도체에 여러 가지 소재들이 필요한데 일본 걸 많이 갖다 쓰거든요. 왜? 일본 게 싸서 그래요. 여러분 일본 제품은 고급 제품이에요, 중급 제품이에요? 일본 제품은 고급이에요, 중급이에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 차를 산다. 렉서스와 BMW 어떤 거? 다시 물을게요. 야 렉서스도 좋은 차죠. 렉서스 좋은 차인데 자 자기한테 차 두 개를 준대. 렉서스와 BMW. 저 어떤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 제품이 생각해 보면 고급 제품이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면 카메라를 고른다. 일본 카메라 유명하긴 하죠. 자 미놀타와 라이카 독일 라이카 어떤 거? 아니면 미놀타와 스웨덴의 하셀블라드 어떤 거? 하셀블라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본 카메라도 좋지. 좋은데 더 좋은 거 있다고요. 독일 거나 스웨덴 거 있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미놀타나 니콜 걸 쓰느냐? 싸서요. 싸서. 왜 삼성이나 그 현대 하이닉스가 일본 부품을 쓰느냐? 싸서요. 걔네들이 싸게 만들어 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해도 되는데 귀찮으니까요. 귀찮으니까. 그런데 일본이 착각한 거죠. 이거를 수출 안 하면 한국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그래서 일본이 소부장 수출 안 해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몇 개 분야는 한국이 국산화를 하고 또 다른 분야는 어떻게? 다른 나라에 수출합니다. 러시아나 유럽에서 그 수출을 다변화를 해버렸어요. 생각해봐. 자기가 중소기업을 해서 부품을 만드는데 그거를 자기가 애플에 납품하고 있어. 좋은 일이 안 좋은 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가 중소기업을 하는데 조그만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고 있어. 그걸 삼성전자에 납품해.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뭐냐면 소부장에 대해서 일본이 갑이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갑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걔들 미친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대기업 이런 조그만 하는데 내가 애플에 납품해. 갑자기 내가 애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거를 내가 납품을 하는 걸 납품 안 해서 애플을 골려주고 싶어. 그래서 막 애플한테 막 너희들 골려주고 해서 내가 이 제품을 납품하지 않겠어. 그리고 애플이 뭐라고 할까? 근데 무슨 지금 이 비유적으로 예를 드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형아, 걔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식의 마이크로웨이브를 변조해서 떠돌아다니는 주파수를 잡는 테크닉을 가장 잘하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모든 통신 있죠. 100% 감청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국은 실시간으로 압니다. 그래서 군 정보부하고 그 국정원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다 절대 못한다?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침략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야 공격해 이렇게 이렇게 전화기 들 거 아니에요. 전화기 드는 순간 우리가 압니다. 정말이에요. 전화기 드는 순간 쟤들이를 공격한다고 우린 바로 미사일 딱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저기서 스위치에서 해치 여는 순간 바로 폭격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는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마지막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보다 조금 약한 빛. 뭐? 라디오 웨이브입니다. 자, 라디오 웨이브는 우리말로 라디오파.
알겠죠? 라디오파. 자, 그러면 얘는 뭐냐? 그럼 얘는 요 밑에다가 적을게요. 라디오파는 뭐냐면 이거예요. 원자, 핵, 스핀, 전이에 라디오파가 영향을 줍니다. 그럼 원자 핵스핀 전이가 뭐냐? 이거는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말만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원자 핵스핀 전이,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스핀이란 말 어디서 들어봤죠? 파울리, 베타울리 뭐 이런 거 할 때 스핀 양자수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근데 파울리, 베타울리, 파울리, 베타울리 뭐 훈투를 할 때 그 스핀은 누구의 스핀이에요? 전자의 스핀이었어요. 전자의 스핀. 근데 그 스핀이 누구한테도 있다고요? 원자 핵한테도 있어요. 그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스핀을 변화시킬 때 누가 관여한다? 라디오 웨이브가 관여해요. 무슨 말 알겠죠? 이 논리 꾹꾹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그리고 이 라디오 웨이브를 활용해서 원자핵 스핀 전이를 하는 이 녀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바로 NMR. NMR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아까 왜 그 2023년 정년 2학기 고사 때, 2학기 2차 고사 때 NMR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NMR이 바로 이 라디오 웨이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원리가 뭐냐?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지금은 이름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혹시 MRI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MRI 어디서? 병원. 유기화학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NMR과 병원에서 사용하는 MRI 구조는 같다 다르다? 이그젝틀리 세임. 뭐만 다르다? 시료 주입구만 달라요. MRI 시료 주입구는 요만하거든요. 그래서 요만한 실험기구에 샘플을 넣고 거기에 이렇게 조만한 구멍에다가 싹 넣어요. 그 시료 주입구를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크게 만든 게 MRI예요. 똑같아요. 구조와 작동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시료 주입구의 크기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요만한 샘플 넣으면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NMR이고 사람 넣으면 병원에서 사용하는 MRI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또 병원에서 진단기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이 라디오 웨이브가 사용되는 또 대표적인 영역이 어디예요? 방송이죠. AM, FM 들어본 적 있죠? AM, FM. 그 방송 관련할 때 또 라디오 웨이브를 사용하는 거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회절? 회절? 마이크로웨이브가 회절이 잘 될까요? 라디오가 회절이 잘 될까요? 어떻게 회절이 잘 돼요?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에요. 파장이 짧을수록 회장이 잘 돼요?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돼요?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되죠? 회절이 잘 되죠? 회절은 파동의 직진성이에요? 파동의 퍼짐성이에요? 회절은. 회절이라고 하는 건 웨이브가 직진하는 성격이에요? 웨이브가 퍼져나가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문을 닫아둬도 이 틈으로 빛이 새어 나오잖아요. 이러면 회절이잖아요. 이 사이로 소리가 새어 나오잖아요. 이게 회절이잖아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회절은 파동의 직진성이에요? 파동의 퍼짐성이에요? 회절은 일종의 퍼짐성이라고요. 그러면 방송해야 되잖아. 방송. 뭐냐면 일반 대중 모두에게 퍼져나가야 되잖아. 그럼 마이크로웨이브가 방송에 적합하겠어? 라디오 웨이브가 적합하겠어? 라디오 웨이브. 그래서 라디오 웨이브로 방송을 싣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웨이브는 물론 얘도 회절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소리, 그러니까 어떤 신호 정보를 특정 개인한테 보내야 되죠. 그럼 특정 개인한테 보내야 되니까 이 정보를 퍼짐성 있게 보내야 되겠어요? 직진성 있게 보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다고 IR이나 UVB 정보를 사용하면 내가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벽 넘어 있을 수 있잖아. 벽 넘어나 아주 이런 갇힌 공간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이런 빛을 사용하면 얘네들은 회절이 잘 안 되니까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정충을 해서 얘를 통신에 사용하고 얘를 방송에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얘기들은 물리 시간에 배웠을 수 있고,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 어디에선가 시험에 나왔었어, 알겠죠? 싹 외워야 돼. 그럼 이 내용 어딘가에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는 이걸 냈다는 얘기는 이걸 낼 수도 있다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다 외워야 돼, 알겠지?
오케이 되었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오 너무 많이 찍었어.